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예과 2호학번 박성국입니다. 저는 2호 수능에서 국어 엄매, 수학 미적, 그리고 탐구 물리학 1, 화학 2를 응시하였고, 전 과목에서 국어 한 문제만 틀려서 이번에 운이 좋게도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내신만을 준비하던 내신러였습니다. 메이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높은 내신 등급이 필요하지만 제 내신 등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시 6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을 떨어지고 가장 낮은 카드만 붙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다음 해에 바로 시대인재 재종반에 들어가게 되어서 시대인재 재종반에서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한양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 의대에 진학한 저 또한 그 메이저 대학이라는 그러한 꿈을 버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나머지 1년간 또 열심히 공부하여서 결과적으로 올해는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2호 수능을 준비한 해에는 직접적으로 시대인지를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필요한 과목 단과 수업만 들었는데요. 저는 가장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해서 수학은 백영빈 쌤 단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화학2를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화학2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사 수능을 준비할 당시 시대인재 대종반에 들어가서 백영빈 쌤 수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백영빈 쌤 수업을 들었을 때 쌤이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강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쌤 수업에 바로 매료가 되었는데요. 한 일화로는 제가 몸이 엄청 아픈 목요일이 있었는데 목요일 1교시가 백영빈 쌤 수업이었습니다. 집에서 쉴까 고민도 했었지만 결국 1교시 백영빈 쌤 수업을 듣고 조퇴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요. 그 뒤로 제가 백영빈 쌤 수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여겨서 2호 수능을 준비할 때도 백영빈 쌤 단과를 따로 챙겨 들었습니다. 백영민 쌤 수업에서 가장 제게 도움이 된 것은 직관과 대수, 양방향적인 풀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직관과 대수 두 가지의 큰 부분으로 풀이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대수적으로만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직관적인 풀이법이 부족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백영빈 쌤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직관과 대수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를 수 있었고, 백영빈 쌤 수업은 이러한 관점을 특정 문제에 한정해서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수업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움이 된 점은 각각의 테마마다 그 테마에 맞게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제 풀이 시간이 훨씬 단축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에서 346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대수적인 풀이를 고집하던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레벨별 워크북 주간지 RS라고 할 수 있습니다. RS 주간지는 가장 쉬운 E, 그리고 중간 단계 A, 가장 어려운 T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 T 고난도 문항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한 권씩 T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T는 시중에서 파는 어떤 엔제보다도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난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테마별로 한 권씩 T를 풀게 되면 이 테마를 전부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주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랑 A 또한 버려도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타임어택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도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T도 물론 좋지만 E랑 A를 꾸준히 함으로써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랑 A로 처음에 개념을 탄탄히 한 뒤에 T까지 풀게 되면 그 테마를 전부 정복하고 완성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빈 쌤의 실전 모의고사 또한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사실 백영빈 쌤 모의고사는 정말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으셔서 문제 구조가 정말 좋고 사고를 확장하고 사고를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은 그냥 하나의 모의고사를 풀고 버린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백영민 쌤 모의고사는 한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약간 하나의 엔젤을 푼 것처럼 얻어가는 것이 컸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100분 안에 이 30문제를 다 푸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의 본인의 모습을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수험 생활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특별히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성격이 수험 생활에 잘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게도 아무런 그렇게 힘든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집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사 수능을 준비할 때는 되게 막 펜만 잡아도 어지럽고 그러한 달도 있었고,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저도 어려움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극복을 한 점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건데요. 시대인지를 다닐 때는 30분 동안 저녁을 먹고 30분 동안 산책을 했던 게 제게는 큰 스트레스 해소법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영빈 쌤이 수업 문제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시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봤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내가 멘탈이 정말 갈렸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프를 가져가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거에 대한 해소법을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험생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관성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인재를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매일매일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을 약간 공부를 잘 한다고 느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 그때 수험 생활을 되돌아보면 저는 그때 하염없이 그저 목표를 채우는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 탐구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점을 느꼈다면 그 날은 탐구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서를 다시 한번 보고 엔제를 푸는 식으로 제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관성적으로만 목표를 채우려고 공부를 해서 부족한 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지 언제나 관성적으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